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한 건물 가스관이 폭발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 일대에서 수십억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한인 부부가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인 교민들에게 부부의 행방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토요타 라브4 차량 수백만여 대가 배터리 교체 시 화재 발생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MLB 월드 시리즈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검찰이 주장하는 서류 조작 문제는 회계사들이 작성한 것이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에 관여한 사기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오늘 법정에 선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이를 진행한 회계법인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truly scary precedent for New York. For me, for example, before even having a day in court, I'm apparently guilty of fraud for relying on my accountant to do, wait for it, accounting.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서류 조작 문제에 대해 회계사들이 작성을 했다면서 마녀 사냥임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은행도 트럼프 그룹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서 양측의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부풀리는 등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at in fact Mr. Trump, the Trump organization and the other defendants committed widespread fraud.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산과 주요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뉴욕주에서의 사업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는 다음 주 증언대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주에서 한 건물 가스관이 폭발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치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브릭로우 지역의 한 건물 가스관이 폭발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폭발로 인해 집이 파손되고 주민 12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일부는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ear the exploding, it shakes the building. It was because the building is shaken. And then we run with my brother, we run over here to help the people. We was me and my brother, we was before the firefights and everybody. So when we went over there, we saw injured people and everybody. So and we took one old lady and one young guy like 30 years old. 성인 8명과 어린이 2명 그리고 응급구조대원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잔해 속에 아직 갇혀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다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건설업자가 중장비로 건물에 가스 공급 라인을 들이받으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후 1시 30분부터는 인근 지역에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대량 사상자 발생 사고인 MCI를 선포하고 주민들의 사고 발생 구간 접근을 제한시켰습니다. 대전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전세 사기극을 벌인 한국인 부부가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인 부부는 대전 일대에서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이들은 아내의 친언니가 거주하는 애틀란타로 도주해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국가대표 출신의 개인 펜싱 교사를 붙이는 등 최근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둘루스 지역에서 올해 개업한 한 스시 식당에 투자를 하고 원금과 이자도 받고 있으며 이들 부부는 제2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피하면서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관련 피해자 75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알려진 피해 금액은 50억 원을 넘었지만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부부가 도주한 탓에 경찰 수사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채널은 이 부부가 최현재 씨와 남영진 씨라며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미시 USA와 헤이 코리안즈 등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부를 찾고 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50대 남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서면서 미국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토요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라브4 리콜을 실시합니다. 토요타는 배터리 교체 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185만 대의 라브4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도부터 2018년형 차량으로 라브4에 장착된 일부 배터리는 차량 사이즈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조립이 진행됐으며 추후 차량 운행 시 배터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12V의 건전지의 경우 해당 차량에 맞는 크기보다 조금 작아 차가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경우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콜 대상 고객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리콜 일정이 소유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MLB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대 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레인저스는 지난 1961년 창단 이후 6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창단 이후 가장 오래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없는 팀이라는 오명을 떨쳐냈습니다. It's been so long. I'm so happy for them guys. They did it, and I am just, I'm just in awe right now. 한편 레인저스는 대한민국 선수 박찬호와 추신수, 양현종 등이 뛰었던 팀으로 한인 야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팀으로 전해졌습니다. UCLA 캠퍼스에서 괴한이 한 학생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UCLA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1시 30분쯤 캠퍼스 내 리버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채 길을 걷고 있던 학생에게 동성애 관련 욕설을 퍼부은 뒤 비비탄 총을 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학생은 눈 바로 밑에 비비탄을 맞아 다쳤지만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비탄을 쏜 용의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체포하기 위해 공개 수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흰색 세단 차량을 몰던 용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운전자는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전자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조사에 따르면 미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매일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4% 정도 감소한 반면 중학생 흡연율은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청소년 흡연율은 전체의 10%로 지난 조사에 비해 1%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면서 특히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 새로 발행되는 25센트 동전에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연방조폐국은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된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 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쿼터 앞면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그리고 뒷면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여성 인물들의 얼굴이 각각 새겨집니다. 미국 화폐의 사상 한국계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난 박 밀번은 퇴행성 근육 질환인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주한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 밀번은 청소년 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던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인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무료 조끼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인의료기관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끼와 구디백을 증정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증정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잘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되겠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나눔 행사와 건강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핵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결정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Не готов сказать, нам нуж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ли не нужно проводить испытания, но повести себя зеркальн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повторю еще раз. 푸틴의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번 서명 직후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CTBT는 어떠한 목적의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국제조약으로 지난 1996년 러시아와 미국 등 5대 핵강국을 비롯해 154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발효되지 못했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지난 6월엔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이번 결정으로 핵실험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하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지하 화학 폭발 실험과 핵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잇따른 전쟁 속에 핵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의힘이 어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김포시 교통 문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집중해 풀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편입 바람은 김포뿐 아니라 서울을 접한 인근 도시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리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서울 편입 공론화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천과 광명에는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메가 서울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김포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지방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기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에 힘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던 민주당은 당초 서울 편입 논란의 계기가 된 김포의 교통난부터 해결하라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여당이 제2의 뉴타운 광풍을 노리고 있지만 총선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건 적극 추진 4글자가 전부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 1호 제안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대화합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당사자 대부분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앞서 대화합을 기치로 내걸면서 당과 지도부의 쓴소리를 해왔던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화합 제안을 존중한다며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고 이들의 당원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혁신위 제안 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반응 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뭐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네. 함께 징계가 풀린 김철근 전 정무실장도 혁신위가 반혁신 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국정운영기조 변화 요구가 첫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혁신위와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4명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데 반대한다면서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등의 막말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혁신위 조치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희생을 주제로 추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동일 지역구에 연속해서 다선 출마를 제한하는 구상 등이 담길 경우 심상찮은 당내 갈등이 촉발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 실패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경지휘부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처벌을 받은 건 현장에 출동한 정장 1명에 그쳤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 안 보입니다, 지금. 기울고 있는 배 안에 승객들이 있다고 해양경찰청까지 보고됐습니다. 탈출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런 지상에 대기산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1, 2, 3정장에 보고가 있은 지 20분쯤 뒤에야 해경 본청 상황실은 선내에서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전 서해청장과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50분까지 적극적인 구조나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교심만으로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고 선장에게 퇴선 결정을 촉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것, 왜 파악하지 않았는가, 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또 화물을 과적한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퇴선을 지시했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01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구조 책임에 대해선 현장에 출동한 말단 1, 2, 3정장 단 1명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한 피해자를 15명, 피해액을 19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 의혹 속의 남현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등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전청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에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게 해 가로채려 한 혐의입니다. 고발인들은 중국 승마학교 건립이나 앱 개발 투자 등의 구실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뜯겼다고 주장합니다. 전 씨의 계좌와 투자 관련 단체 채팅방 등을 확인한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15명, 피해액은 19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범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전 씨에게는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전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의혹에 휩싸인 남현희 씨는 나도 속았고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전 씨의 또 다른 휴대폰과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요청하고 전 씨와 대질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결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이 전 씨에게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올해 초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30억 원을 기부할 사람이라며 전 씨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제안을 받았던 협회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사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청조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폭풍이 덮쳤습니다.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정전과 항공기 운항 취소 등 서유럽 각국에서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현지 시간 2일 프랑스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와 송전선 등을 덮쳤는데요. 트럭 운전사 1명이 숨졌고요.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벨기에에선 5살 어린이 등 최소 2명이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네덜란드와 독일, 스페인에서도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교통도 마비돼 프랑스 파리에선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선 항공기 2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 팀에서 뛰고 있는 콜롬비아 출신 루이스 디아스 선수의 부모가 최근 괴한들에게 납치됐는데요. 콜롬비아 정부가 이번 납치극이 반군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마약 밀매 등을 하는 콜롬비아 최대 무장단체 민족해방군이 디아스의 부모를 납치했다는 건데요. 앞서 지난달 28일 디아스 부모는 디아스의 고향인 바랑카스에서
총을 든 괴한들의 위협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피랍 1시간 만에 어머니는 풀려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콜롬비아 당국은 일대를 수색하는 동시에 납치 용의자를 4명으로 압축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한 노부부가 2년 전 별장 창고에서 나무로 만든 마스크 하나를 발견해 우리 돈 20만 원가량의 골동품 중고상에 넘겼는데요. 이 중고상이 마스크를 경매해서 60억 원이 넘는 값에 판 걸로 알려지면서 원래 주인이었던 노부부가 중고상에게 수익금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마스크는 19세기 아프리카 가봉에서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에 단 12개밖에 남지 않은 가봉의 희귀한 문화재였고요. 노부부는 마스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봉 정부까지 마스크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숨진 소년은 13살 버나드 토니 주니어인데요. 지난달 28일 밤 친구와 함께 거리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에 다가간 뒤 경찰을 향해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차에서 내리면서 토니에게 총을 쏘았는데요. 경찰관은 당시 토니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바람에 무장 상태인 줄 알고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토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친구는 경찰에 구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접촉해 자국민 인질 석방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인질 협상팀을 구성한 뒤 지난달 26일 이란에서 하마스 대표단과 만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태국 정부에 따르면 하마스에 억류된 태국인들은 현재 무사하고 당장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석방 날짜를 정하진 못했지만 하마스가 인질로 붙잡힌 태국인들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운데 138명이 외국인이고 이 가운데 태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둔기를 든 이들이 거리로 나와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선 겁니다. 공장 250여 곳이 문을 닫았고 다카와 가지푸르 등에서 수천 명이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숨졌고요.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맨발로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목격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찔한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용기 있는 대처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4일 대전 톨게이트 인근 고속도로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 옆으로 한 사람이 차로 위를 뛰어가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그것도 맨발로 달리는 아이입니다. 위험해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뒤따르던 운전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뒤 그대로 뛰쳐나가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고분고분 따라오질 않습니다. 도로에 주저앉아 안 가겠다고 버티고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치는데요. 가까스로 아이와 함께 도로 밖으로 벗어난 운전자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영상 제보 채널에 경찰로부터 실종 신고됐던 아이를 부모가 안전하게 데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를 보고도 차를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게 놀랍다며 용기 있는 딱 한 명의 운전자 덕에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체포 상황부터 수사 과정,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자신이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며 우쭐해하고 다른 재소자와 동원 결의를 맺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 쓴 남성이 누군가 하면 지난 8월 인터넷에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1심 법원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범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준 그날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수사와 재판 경험담을 올린 건데요. 반성이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 없죠. 누리꾼들은 법원이 선처한 대가가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냐며 허를 찾는데요. 이 남성의 구속 후기를 읽은 검찰도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결국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는 세계 7대 자연관광에 꼽히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돼 이 관광로까지 폐쇄되면서 해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이 콸콸, 굉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집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은 모습이죠. 세상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 기세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데 최근 상류 지역을 덮친 폭우로 주위가 평소보다 16배 넘게 불어나면서 안전을 위해 일시 폐쇄됐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최고 명소, 꼭대기 전망대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해 꼭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폭포를 찾은 방문객들만큼이나 해외 누리꾼들도 아름다운 경관의 이구아수 폭포가 재난의 현장으로 바뀐 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유명 관광지처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우리의 일상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분홍색 유아용 전동차를 탄 2살 여자의 뒤를 경찰차가 따라갑니다. 불이 번쩍번쩍 사이렌까지 울리는데도 아이는 천하태평, 내 길 간다는 시기죠.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카치 경찰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아기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지만 귀여워서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당시 경찰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운전면허증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칫솔질만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어린 운전자 덕에 오카치라는 마을이 유명해진다는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